루돌프의 분비물로 비료. 그러니까 루돌프의 비료로 지금 사슴의 똥으로 잔디가 가꾸자고. 몇 주 전에 컴퓨터를 바꿨습니다. 네. 예. 아 근데 너무 선수들이 많아서 20인 짜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메리 크리스마스. K리그와 대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솔직 담백하게 풀어보는 축구 이야기. 안녕하세요, 시티팟의 호스트 낑십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에입니다. 시티팟이 5회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특집으로 가볍게 크리스마스 연휴 때 그냥 즐기면서 듣기 좋게 축구 이야기를 소소하게 나눈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괜찮으실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럼요. 다들 크리스마스 때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콘서트 보러 갑니다. 콘서트? 네. 어떤 콘서트 보러 가세요? 가수 민수라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민수 콘서트 보러 서울 갑니다. 호에 씨의 최애 가수죠. 그렇죠. 제임스 씨는 뭐 하세요? 효기부터 하면 안 돼. 에, 내가 제일 비참하니까. 토박이는 뭐 합니까? 저도 아직 계획은 정확히 아직 없어서 다음 주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뭐 여자친구 만나거나 그런 계획은 없어요? 이게 약간 거리가 있다 보니까 서로의 이제 약간 장거리 롱디 커플이다 보니까 네, 그쵸. 하루만 만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애매한 거죠. 딱 주말이 아니어서 평일이 껴있다 보니까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제임스는 뭐예요? 야, 제임스 뭐 하냐고? 뭐냐는 줄 제임스 뭐예요? 제 크리스마스 계획이요. 예. 몇 주 전에 컴퓨터를 바꿨습니다. 네. 예. 그게 다예요? 몇 주 전에 컴퓨터를 바꿨습니다. 와우. 저는 출근을 합니다. 네. 저는 뭐 공휴일, 주말 상관없이 다 출근을 하고 퇴근하고 나서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저는 매년 이제 교회를 갔거든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막 그랬는데 이제 교회를 안 가고 출근을 해야 되니까 느낌이 좀 어색하더라고요. 좀 비참하기도 하고. 직장인의 삶은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다들 나름대로의 뭐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데요.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뭘까요? 저는 대전 하나 시티즌이 생각나네요. 크리스마스예요. 멘트 준비해 오셨어요? 아니 저는 크리스마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거 같아요.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 그렇죠. 무조건이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산타 할아버지 선물 주세요 선물 입니다. 주세요. 주세요. 첫 번째 코너 산타 할아버지 선물 주세요는 각자가 느꼈을 때 대전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산타 할아버지께 선물로 달라고 한번 우리끼리 구애해보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대전 하나 시티즌 2025 시즌 9상 20인 명단, 저희가 첫 경기에 로스터 멤버를 한번 짜보는 식으로 그런 라인업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티팟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올해 다들 울지 않고 착한 일 많이 하셨을까요? 안 울었습니다. 안 울었어요. 이렇게 말이 없지? 어떤 부분에서 말 못하는 거야? 뭐 그냥저냥. 그냥 많이 울었다는 소린가? 아유, 울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산타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착한 일은 모르겠는데 울진 않았습니다. 저요? 저 언제 울었나 지금 1년을 쭈르륵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 번 울 뻔했던 것 같긴 한데 음라파가 골랐을 땐가 되게 부상당했을 땐가? 그때가 한번 울었던 것 같긴 합니다. 눈물이 찔끔 나가지고. 그렇다면은 산타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실 것 같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럼 각자 받고 싶은 선물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진짜 개인적으로요? 진짜 개인적으로. 이 컨텐츠 말고 그냥 내 개인적으로. 예. 전 현금 100만 원만 줬어요. 현금 100만 원. 돈이 최고죠. 근데 너무 현실에 찌들었나? 괜찮아요. 전 리버풀 유니폼이
있으면 좋겠다. 아, 사실 그 토박이가 영국 여행하는 김에 알론소 유니폼을 하나 사다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올 시즌 유니폼을 좀 사고 싶긴 한데 뭐 산타 할아버지가 계시면은 주시면 좋지 않을까. 유니폼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도 그 김은중 선수가 뛰던 시절에 계룡건설 시절 그 대전 유니폼 있잖아요. 그게 너무 희귀여서 그거 가지면은 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대전 유니폼 레트로 완전 옛날 거. 저는 방송 장비. 역시 지금보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게 장비를 조금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만 선물을 받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고로 선물은 나누는 기쁨이야말로 함께 누리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물을 대전 구단이 받는다면은 어떤 선물이 좋을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행정이 됐든 선수단이 됐든 굿즈가 됐든 각자가 대전 구단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산타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대전에게 선물을 달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대전에게 바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산타 할아버지에 빗대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뭐 산타 할아버지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대전 구단 차원에서 산타 할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대전 월드컵 경기장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2001년도에 지어졌거든요. 우리 경기장이. 예. 횟수만 쳐도 23년 이상을 사용해온 경기장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외벽 같은 게 이제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페인트 칠이 벗겨진 것도 좀 많이 보이고 포항의 경기장인 뭐 스틸야드, 전북의 전주 월드컵 경기장 뭐 이런 경기장은 이제 좌석 공사를 해가지고 팀 컬러와 같은 색상으로 좌석을 이렇게 딱 꾸며놨더라고요. 네. 만약에 우리 경기장도 그렇게 돼 있으면 진짜 약간 이제 뽕도 차오르고 더 응원할 맛이 나고 그럴 텐데 물론 이게 좀 현실적으로 보면은 돈도 엄청 많이 들고 시간도 엄청 많이 드는 공사긴 한데 좀 이제 날을 잡아서 아예 우리 산타 할아버지께서 좀 이런 거를 좀 교체를 해 주시고 하면은 또 이제 뭐 코웨이나 저나 킹십 씨는 그라운드 안에서 카메라를 잡은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응원하는 팬들 진짜 보고 있으면 와 선수들이 진짜 힘 많이 받겠다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경기장 시설도 이뻐져. 시설도 이뻐지고 진짜 완전 그냥 깔끔하게 해놓으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전 산타 할아버지께 대전 월드컵 경기장 리모델링을 부탁드릴 것 같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성씨가 함씨인가요 혹시? 함산타 할아버지. 함산타. 함타 할아버지. 잘 어울리는데 함타. 발음 유의해 주세요. 그 약간 리모델링 할 때 했으면 좋겠는 게 약간 앞뒤 좌석 간격이랑 맞아요. 컵홀더 같은 거.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부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그 대전 이제 경기를 볼 때 음식을 갖고 오거나 이럴 때 둘 곳이 없잖아요, 사실. 그죠. 전부 다 바닥에 둬야 되고 심지어 뭐 본인이 끝자리에 앉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왔다 갔다 할 때도 음식 이것도 되게 그렇죠. 조금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신경 쓰이잖아요. 저도 이 구장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 하겠습니다. 저는 좀 많은 콜라보와 레트로 유니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전북이나 울산 같은 팀들에서 이제 레트로 유니폼들이 정말 나와서 예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대전에서는 한다고 한 게 없었던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런 좀 레트로 유니폼들이나 이제 콜라보들 이제 대표적으로 안양에서 이번에 파더너스랑 콜라보해서 굿즈들이 진짜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아, 그렇죠. 유니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콜라보들도 좀 많이 해서 많은 팬들이나 그냥 일반적으로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도 보고서 와 예쁘다 좀 대전이 마케팅을 잘한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팬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주색이 많이 들어간 레트로 유니폼 꼭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 꼭 사고 싶거든요. 이 정도로만 해도 괜찮을 텐데. 저 이 유니폼 진짜 잘 나왔어요. 이건 진짜 뭐 거의 상징색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그리고 이게 이제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 지어지기 전에는 한밭 종합운동장을 이제 대전 시티즌의 홈구장으로 썼는데 2021년에 마지막으로 맞아요. 지금은 이제 철거가 됐어요. 네. 이게 이 유니폼 나온 게 그 한밭 종합운동장을 기념하기 위한 뜻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전의 상징색인 자주색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또 다른 브랜드 이번에 K리그 자체적으로 산리오랑도 콜라보 했었으니까 뭐 여러 브랜드 캐릭터들이랑도 콜라보해서 이런 많은 굿즈들 나와서 좀 더 구매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선물도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타 할아버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게 유니폼이 단순히 그냥 팬들이 즐기는 것의 요소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유니폼으로도 유입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유니폼 그죠. 예쁘다. 유니폼 예쁘다라고 시작해서 여기 한번 가볼까? 봤는데 막 이기고 막 잘해. 그러면은 그대로 바로 대전의 팬이 되는 거고. 맞아요. 새로운 사람들 유입시키기 위해서의 하나의 또 방면으로서 레트로 유니폼 아니면은 더 콜라보를 통해서 다른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 뭐지 하면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넓혀 나갈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너무 부족하죠, 대전은. 그렇죠. 2년 전 유니폼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민트색이 좀 많고 이제 맞아. 카라가 금색이고 조금 자주색이 조금 들어간 그 티하고 있었던 시절의 유니폼인데 제 기억에는 그때 유니폼이 좀 인기가 많았던 맞아요. 게 그때 인기 엄청. 네, 그때 좀 잘 뽑기도 했어요. 확실히 디자인도 괜찮았고 그때 조금 하나은행 홍보대사 마케팅을 그때 조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 당시에 안유진도 와가지고 옷을 입고서 시축도 한번 했었고 배우 그쵸. 이도현도 와가지고 한번 옷을 입고 시축을 하다 보니까 경기장 밖으로도 뭐 어디 사진이나 이런 걸로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그런 걸로도 조금 인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유니폼이.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만약 다음 시즌에 유니폼도 좀 괜찮게 내면서 그런 식으로 조금 한 번씩 초청을 해가지고 시축도 하고 행사도 하면서 좀 마케팅적으로 많이 홍보를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고 보니까 이번 시즌에는 안 불렀네요, 아무도. 근데 아무래도 작년에는 초반에 분위기가 진짜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기획을 해서 이제 중반기에 이렇게 실행에 옮길 만한 타이밍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후반에 엄청 살아났는데 이제 그 침체기가 좀 그렇죠. 길었잖아요.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래도 무슨 이벤트나 시축 그런 거를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있어요.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전 시티즌 올드 팬들이면은 아시는 게 저희는 항상 뭐 꼴등일 때도 예전에 에이핑크도 불러가지고 맞아. 옷 하면서 한번 그 하프타임 때 공연도 하고 맞아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뭐 하나은행 관계자가 보실 수도 있겠지만 다음 시즌에는 분위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생각 말고 마케팅 좀 열심히 빡빡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초청한다면 어떤 분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은행 홍보대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쪽 라인으로 많이 홍보를 하잖아요. 그쵸. 안유진도 그렇고 가수 배우 이도현도 그렇고 손흥민도 있잖아요. 2명 있거든요. 손흥민, 임영웅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가수 임영웅 씨도 굉장히 축구 좋아하시니까 한 번쯤은 시축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또 임영웅님 오면 서울. 너무 좋겠는데 서울 팬이세요? 그 FC 서울 팬이세요? 강력한 그거는 몰랐네요. 완전한 팬이시라서 저는 또 안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되네요. 저는 바르셀로나 그 메시 팬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서울 팬인 건 몰랐네요. 그럼 남은 사람 한 명인데. 근데 또 그 선수는 또 이미 소속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누가 왔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약간 팬심으로? 하긴 일단 현실성은 없어요. 네, 현실성 없어도 상관없어요. 현실성은 없는데 제가 요즘에 엔믹스에 빠졌거든요.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이제 엔믹스에서도 대전 출신이신 분이 계십니다. 설윤 씨.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안유진, 설윤으로 이어지는 이제 대전의 딸의 그 계보. 계보를 한번 이으면 좋지 않을까. 좋은데요? 강력하게 원합니다. 눈이 똘망똘망해졌어요 지금. 제일 열심히 말한 것 같은데 말한 것 중에 저는 만약에 이제 함타님이
선물을 주신다면은 대전의 전체적인 팬들을 위한 서비스 시스템 그거를 조금 더 되게 간편하고 좀 더 쉽게 그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경기를 이제 예매하거나 할 때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던 그쵸, 얘기긴 그쵸. 한데 이제 하나은행 어플 들어가가지고 뭐 티켓 예매 열고 거기서 이제 또 들어가고 해가지고 결제 이렇게 통해서 하는 시스템이긴 한데 복잡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어르신들이 만약 경기를 보고 싶을 때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고 저희도 복잡한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간편한 대전만의 통합적인 어플이나 이런 걸 하나 만들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딱 대전 어플 들어가면은 대전 팬들만을 위한 뭐 커뮤니티 인터넷으로 보면 9720이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여기로 뭐 연결을 같이 해가지고 커뮤니티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예매를 하게 되면 이 어플을 통해서 그냥 편하게 한 번에 원큐에 그렇게 하나 원큐로 그렇게 딱 예매를 할 수도 있고 티켓 보는 것도 거기서 그냥 한 번 예매하면은 그냥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굳이 들어가가지고 찾고 이렇게 안 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경기장 안쪽에서의 시스템 같은 거는 뭐 필요한 게 있을까요? 경기장 안쪽이라고 한다면 아까 경기장 리모델링이랑 좀 비슷해질 수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저희 월드컵 경기장이 굉장히 오래된 경기장이다 보니까 안에 있는 좀 공공시설들이나 이런 것도 같이 오래됐잖아요. 노후되어 있죠. 그렇죠. 화장실 같은 경우 사실 예전에 대전 시티즌 시절에 제가 화장실을 갔을 때는 좀 비위생적인 부분이 있긴 했었어요. 관리가 조금 덜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개선이 된 것 같긴 해요.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거에 비해서 많이 청결한 부분도 있고 관리를 좀 하는 것 같다고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뭔가 디자인 부분도 그렇고 조금 더 깔끔하고 좀 고급스럽게 리모델링 해도 괜찮지 않을까. 사실 뭐 이거는 저는 지금 큰 바람까지는 아니고 저도 바라는 거는 레트로 유니폼 굿즈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대전 경기장의 이제 좌석 리모델링 이런 거를 저도 주로 원하고 이제 이거는 좀 부수적인 부분으로 좀 간편한 어플 하나 만들어주고 공공시설에 조금 리모델링 이 정도만 돼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산타 할아버지께 바라는 게 있다면은 잔디. 잔디. 이거는 뭐 대전뿐만 아니라 K리그 자체의 문제이고 그쵸. 공론화되고 있는 문제이긴 해요. 사실 뭐 어떻게 바꿔야 될지는 저희는 답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이거 좀 해결해 주셨으면은 좀 영적인 힘이 필요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산타 할아버지가 루돌프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네. 루돌프의 분비물로 비료 그러니까 루돌프의 비료로 지금 사슴의 똥으로 잔디가 가꾸자고요? 잔디가 죽지 않는 그런 비료를 한번 빡 뿌려주면은 그건 썰매가 거의 트랙터 수준으로 말하는 줄 알고 저도 생각하고 경운기처럼 달달달 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거죠. 윤킹심님과의 발언은 저와 연관되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 어떤 똥이 있다면 일단 저희 건 아닙니다. 윤식씨는 모르겠지만 저희 건 아닙니다. 일단. 이거 잔디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요. 제가 2017년도부터 오랫동안 대전 구단에서 일을 좀 하면서 경기장 안에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때는 대전 시티즌 시절이었죠. 싸이 흠뻑쇼? 막 이런 것도 하고 지금은 잔디 상태의 컨디션을 위해서 안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싸이 흠뻑쇼 했을 때 하고 나서의 그 잔디 상태는 진짜 말이 안 됐어요. 지금 광주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만하지 않았나 제 기억으로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들어가 봐서도 알잖아요. 그 잔디 상태가 그렇죠. 잔디가 너무 짧고 육안으로 봐서도 너무 다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수들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왜 잔디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심도 들고 불만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러니까 선수들도 항상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공을 차는데 온전히 집중할 수 없고 볼 컨트롤 하는 데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자연스럽게 다음 플레이가 그렇죠. 이어지지 않는다. 저희가 바라는 게 있다면 대전은 돈이 많잖아요. 솔직히. 그죠. 다른 구단에 비해서 투자할 수 있는 품목이 많지만 이제 선수한테도 투자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잔디를 최우선으로 투자를 하면 어떨까.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지고 나서야 팀의 내실을 다음부터 잡는 거지. 그게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함타 할아버지께서 잔디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C 서울이 지금 잼버리 사태로 인해서 한번 진짜 한번 좀 크게 하이브리드를 했는데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사태 이전에 그 잔디를 보고서 되게 놀랐잖아요. 한국에서도 이런 잔디를 할 수 있구나. 그 하이브리드 잔디를 접목시켜가지고 잘 살릴 수 있구나라는 걸 분명히 느꼈으니까 관리만 잘 한다면은 FC 서울의 그 처음에 성공 사례를 들고 와서 또 대전에 접목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뭐 각자 나름대로의 뭐 바람들을 이제 산타 할아버지께 한번 구해봤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다들 이루어줄 만한 그쵸. 못할 게 아니에요 사실. 선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 언젠가는 꼭. 맞아요. 장기적인 투자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만약에 이제 시티팟 한 356회 막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말한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으면 어땠을까? 저희 또 예측력이 은근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되면 한 10년 넘어도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4번 찍나요? 3번? 3번에서 한 달에 3번. 그러면은 300이라 치면 100달인데 그러면 100달이? 100달이? 100개월? 100개월 100개월. 되는데 100개월 정도면 야, 진짜 10년 조금 안 돼. 근데 다음엔 10년 되겠네요. 10년. 아유. 그 정도면은 해줘야죠. 이 정도면 지겨워서도 해줄만 하다. 그러니까 그때는 골 때도 디지털일 것 같은데 골르면 막 관중들 이렇게 막 이렇게 도트로 나와가지고 소리 나오고 로봇이 응원하고 로봇이 막 해주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대전뿐만 아니라 뭐 다른 구단에서도 모두 다 원하는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대전 팬들도 이런 것들 좀 바라고 있다. 프런트 분들과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이뤄주세요. 맞아요. 전북, 울산 레트로 유니폼 입는 거 보면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 부러워. 진짜 작년 게 진짜 전북 게 진짜 예뻤던 것 같아. 맞아.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025 시즌을 미리 예측해보는 시간인데요. 선발과 교체를 포함해서 이제 로스터 20인 그걸 한번 저희가 구상을 해볼까 하거든요. 기준을 시즌 개막 경기로 하겠습니다. 개막전 경기. 영입이 확정된 선수들 있잖아요. 뭐 아직 오피셜로는 박규현 선수만 오피셜이 났지만 사화에서 얘기 나눴던 그 4명의 선수들을 일단 포함하기로 하고요. 부상은 지금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부상당한 선수 생각하지 않고 20인을 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토대로 하여서 각자 라인업을 짜오기로 했었는데 다들 준비해 오셨나요? 그럼요. 근데 너무 많아서 20인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좀 빡세더라고요. 저도 약간 황선홍 감독이 됐다는 생각을 하고 선수를 딱 골라봤는데 야 이거 쉽지 않겠다. 그래요? 거의 저는 오히려 고민이 별로 없었습니다. 진짜요? 역시 FM 하면 선수들 불만 장난 아닌데 이렇게 돼요. 날카로운 제임스. 그러면 각자 라인업 준비해 오신 것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20인 로스터는 요즘 최근에 제일 많이 나왔던 4-4-2 예. 포메이션으로 해서 일단 무조건 키퍼는 이창근 선수, 그다음에 오른쪽은 김문환 선수, 왼쪽은 안톤, 오른쪽은 김현우 선수, 그리고 또 새로 영입된 박규현 선수가 이렇게 포백 라인으로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미들은 밥신, 이수민, 그다음에 왼쪽은 저는 최곤주 선수, 그다음에 오른쪽은 윤정 선수로 하고 그 위에 2명은 김준범, 마사로 이렇게 예상을 베스트 11은 첫 경기는 이렇게 나올 것 같고 9인 로스터는 키퍼 이준수 선수, 구택, 강윤성, 정재희, 오재석, 김인균, 김승대 몇 명 남았죠? 세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2명 남았구나. 한거 아니야? 그다음에 7명 짠거 아니야? 이준규, 하창래 선수를 말 안 했네. 하창래. 이렇게 해서 9인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선수들이 많아서 20인 짜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뽑았던 이유는 그래도 조직력이 맞춰져 있던 선수들로 첫 라운드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러면서 점점 교체도 하고 적응을 하다 보면 그 베스트 11은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대로 전 시즌 좋았던 선수들을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나중에
윤도영 선수나 뭐 군 입대할 수 있는 선수들 있겠지만 그 자리들은 이제 새로 영입된 정재희 선수나 하창래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아까 이렇게 해서 20인 로스터 짰습니다. 저는 포메이션을 4-2-3-1로 했고요. 저는 일단 골키퍼는 당연히 이창근 골키퍼로 했고 센터백은 김현우 선수랑 안톤 선수로 일단은 안정적으로 했습니다. 또 오른쪽은 또 안정적인 김문환 선수로, 왼쪽은 이제 제일 제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박규현 선수 했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 2명은 밥신이랑 이순민 선수,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로는 마사. 오른쪽에는 저는 이제 좀 더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 싶어서 윤도영 선수를 넣었고요. 왼쪽에도 조금 더 발전했을 거라고 믿는 김인균 선수를 왼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톱으로는 다치지 않는다면 저는 대전에서 가장 9번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구택 선수를 톱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브로는 일단 골키퍼는 이준석 골키퍼, 그리고 수비에는 하창래, 오재석, 정재희, 임종은, 그리고 배서준, 그리고 중원에는 이동원, 임덕근, 그리고 공격에는 김준범 선수가 서브로 일단 이렇게 있으면서 저는 배서준 선수가 이제 수원에서 돌아와서 다시 대전 스쿼드에 들어와서 지난 시즌 임대로 갔다 왔으니까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해서 스쿼드에 넣었습니다. 배서준 선수는 멀티 자원으로 좀 생각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그쵸. 사실 배서준 선수가 여러 면에서 쓰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또 유스 자원도 필요하다 보니까 U12 네. 맞춰야 되고. 그래서 그 선수들 중에서는 사실 배서준 선수가 경험도 좀 이제 많아졌고 가장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해서 일단 넣었습니다. 코에 씨는 조금 다른 거는 톱 9번을 활용한다. 그렇죠. 구택 선수가 사실 뭐 당연히 부상으로 오래 빠져있었지만 시즌 초반에는 잘했었어요. 부상 전. 네,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다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이랑 이제 다르게 조금 합이 맞는 선수들이 이제 많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프리시즌에도 같이 훈련을 할 거고 쭉 하다 보면은 첫 경기에 아마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김인균 선수를 기용한 것도 좀 새롭네요. 네. 그렇죠. 김인균 선수의 선발 이유는 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김인균 선수를 이제 직접 볼 때마다 드리블을 하는 이런 모션이나 이런 부분이 저는 좀 다른 선수들이랑 좀 다르다고 느끼기도 했어요. 독특하다고 하면서도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은근 돌파를 잘해요. 스피드도 확실히 빠르고 다른 좋은 점들이 많긴 하지만 저는 김인균 카드도 구택과 같이 쓰고 마사랑 또 같이 있으면은 괜찮은 시너지를 보일 것 같다. 물론 뭐 초반에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바로 뭐 최건주 선수나 카드를 바꿔야죠. 그리고 왠지 왼쪽에 왼발 윙어를 두는 게 클래식 윙어잖아요. 그렇죠. 이제 들어가서 득점을 노리기보다는 크로스를 올리는 그런 플레이를 하게 될 텐데,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구택의 제공권을 활용한 공격도 그렇죠. 많이 기대를 할 수 있게 되겠다.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티아고 선수가 있었고 레안드로 선수가 있었을 때 딱 그때 느낌을 조금 내봤습니다. 저는 4-2-3-1 포메이션을 기준으로 베스트 11을 구성을 했는데, 일단 골키퍼 이창근, 포백 라인 왼쪽부터 박규현, 안톤, 하창래, 김문환, 그리고 3선 2명이 밥신과 이순민, 2선 라인 왼쪽 정재희, 중앙 김준범, 오른쪽 윤도영, 그리고 최전방에는 제로톱처럼 활용을 할 수 있는 마사 선수를 뽑았습니다. 후보 선수로는 이준석, 강윤성, 김민우, 김현우, 임종은, 임덕근, 이준규, 김현욱, 구택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수비 라인에 이제 본래 김현우 선수가 올해 주전이었는데 하창래 선수를 넣었죠. 이거는 좀 팬심입니다. 이거는 좀 팬심이 들어가 있는 거고, U22 카드를 위해서 이제 선발과 교체에 한 명씩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베스트 11 중에는 윤도영 선수가 이 22세 이하 카드의 혜택을 받고, 교체 자원에서는 이준규 선수가 22세 이하의 혜택을 내년에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재희 선수가 오른쪽이 주포인데 왼쪽으로 이번에 두셔가지고. 근데 제가 본 정재희는 일단 오른발을 기본으로 쓰는데 왼발도 뭐 저는 잘 쓰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왼쪽에서 플레이를 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제 오히려 이제
왼쪽에서 포지션을 좀 잡다 보면은 이제 오른발로 가마찰각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정재희 선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워 감차, 힘센 감차. 그거를 진짜 좀 많이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시원한 슈팅 그런 게 잘 많이 없긴 부족했었으니까요. 제가 이 부분에서 제 포메이션을 뭔가 잠깐 꺼내자면은 이제 구택이 톱으로 있고 바로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마사 선수가 있잖아요. 그 마사 선수를 저는 톱으로 안 두고 뒤로 둔 이유가 원래 마사 선수가 가마차기에 조금 맞죠. 대가 중에 하나가 마사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한반운동장 네. 안양이랑 할 때 맞아요. 3번째 골. 오 역시 못 잊어. 기억하시는 못 잊어. 와. 백과사전이야. 그때도 직관을 같이 했었죠. 그렇죠. 와 그때도 마사 가마차기가 진짜 예술적으로 들어갔고 그 시절쯤에 마사 선수가 가마차기나 아니면은 박스 조금 앞에 좀 밖에서 그래서 세컨볼 나오는 거를 잡고 굉장히 정확하게 잘 때렸어요. 그런 부분이 저는 생각이 나가지고 윙어들이 컷백으로 딱 주는 거를 마사 선수가 잘 넣는 경우도 많지만 일단 확실한 키 큰 톱이 딱 한 명 있고 구택이 수비수들을 조금 이게 막고 있으면은 머리로 헤딩을 해가지고 뭐 골을 넣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나온 볼을 세컨 볼을 마사 선수가 이제 그런 걸 해결을 잘한다. 그렇죠. 마사 선수가 워낙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되게 좋아서 그런 골도 이번 시즌 많이 넣었던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런 세컨볼에 대한 해결 능력이 마사 선수가 좋다고 예전부터 보면서 느껴가지고 톱보다는 미드필더에서 좀 가마차기나 슛 이런 부분에 좀 유용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넣었었어요. 저 그리고 개인적으로 2025 시즌에는 마사 선수가 슈팅을 좀 덜 아꼈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좀 이제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너무 만들어서 때리려고 한다. 좀 그래도 방해가 있어도 이제 마사 선수가 가진 개인 기량이 워낙 좋으니까 이제 앞에 수비가 있더라도 슈팅을 좀 자신감 있게 시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까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마사 선수는 한 솔직히 몇 골만 더 넣으면은 3-4골만 더 넣으면은 대전 역대 1위예요. 지금도 이미 레전드지만 저는 앞으로도 마사 선수가 계속 있는다면은 진짜 레전드 중에 레전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20인 로스터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2를 기반으로 해서 포메이션을 짜봤는데 이거는 시즌 마지막 경기에 답이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미 잔류를 확정을 지었고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최적의 마지막 경기였는데 그 경기에서도 동일하게 4-4-2를 기반으로 한 축구를 했다는 거는 내년 시즌에도 그대로 가겠다라는 저만의 추측을 해봤고요. 그래서 명단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선발 라인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키퍼는 이창근, 수비수는 왼쪽부터 박규현, 안톤, 김현우, 김문환, 미드필더는 왼쪽부터 최건주, 이순민, 밥신, 정재희, 최전방에는 마사, 김준범, 투톱을 생각을 했습니다. 선발 라인업에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바뀐 부분은 왼쪽 박규현이랑 또 미드필더 오른쪽 측면에 정재희 선수죠. 그렇죠. 박규현 선수는 왼쪽에는 무조건 새로운 뉴페이스가 필요하다. 무조건 기대할 수밖에 없는 선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넣었고요. 윤도영 선수 대신 정재희 선수를 넣은 거는 아무래도 윤도영 선수가 가진 툴이 많긴 하지만 확실하게 K리그 안에서 입증을 한 선수는 정재희니까 아무래도 더 보여준 게 많으니까 저는 선발 라인업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일단 후보 명단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골키퍼는 이준서, 수비수는 멀티 백업으로 오재석, 그리고 센터백 백업으로는 하창래 선수인데 하창래 선수와 김현우 선수를 좀 고민해봤었거든요. 근데 하창래 선수가 실전 감각이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에 하창래 선수를 후보로 넣었습니다. 미드필더 지역에서는 임덕근 선수, 이준규, 윤도영 선수 이 두 선수를 U22 좀 후반 조커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넣었고 김현욱이랑 김민우 이 두 선수를 미드필더 지역에서 후보로 넣어봤고 최전방에는 구택 아무래도 다른 플랜을 가져갈 때 꼭 필요한 선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20인 명단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코에이씨 빼고는 이제 내년에도 이제 황선홍 감독님께서는
제로톱을 중용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조금 안 풀릴 때 최전방에서 버텨줄 수 있는 구택이 후반에 쪼커로 나오는 형식으로 가는 게 아직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이번 시즌도 보통은 다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뭐 좀 다 너무 겹치면은 냈다 겹치면은 그럴까봐 한번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변화를 줘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전제 조건이 구택이 부상을 당하지 않아야만 가능한 거여서 그렇죠. 구택이 부상을 당하는 순간 천성훈 선수 대천사 천성훈 선수를 소환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너무 진짜 너무 많아서 이번 시즌에 막 경기 나왔던 선수들도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그냥 1라운드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1라운드만 보고. 황선홍 감독이 더블 스쿼드를 추구한다고 조금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선수단 포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전 좀 안정적인 더블 스쿼드를 구성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아무튼 이제 다음 시즌의 목표를 크게 잡으면 우승이겠지만 제가 볼 때 좀 현실적으로 목표를 잡자고 하면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는 게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는 방법이 일단 엘리트는 3등까지 아챔2가 아마 2등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순위 안에 들거나 아니면 FA컵 우승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그래도 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리그랑 FA컵에 두 개 모두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더블 스쿼드가 구축이 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일단 전 생각을 합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20인 로스터를 짜봤는데 첫 경기에 딱 20인 로스터를 보고서 가장 많이 맞힌 사람에게 뭐 하나 선물을 줄까요? 뭘 주시려고? 뭐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나머지 3명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나머지 3명이 하나 선물해주기. 내년 시즌 약간 머플러 같은 거 사주기 막 이런 거. 진짜 오프라인 샵 가가지고 네. 굿즈 하나? 굿즈 하나 그러니까 굿즈 하나? 유니폼 제외. 네. 비싸니까 안 되고. 뭐 바람막이 이런 폰 거. 케이스도 되고 네. 옷 좀 의류 쪽은 제외하고 네. 머플러 포함한 좀 그런 굿즈들 중에 하나 사주기. 그냥 금액 네. 상한선을 정해놓으면은 3만 원 할까요? 3만 원? 인당 3만 만 원? 원씩? 3만 원? 인당 10,000원? 인당 만 원. 왜? 좀 커요? 인당 5천 원? 인당 10,000원. 인당 만 원. 깔끔합니다. 플러스 금액은 자기가 내는 걸로. 잠깐만요. 근데 그러면 저는 도박인데? 아니, 저는 좀 틀을 바꿔서 한 건데. 아예 괜찮아요. 너무 어차피 황선홍 20인 감독님이- 로스터만. 맞아. 20인 로스터? 또 황선홍 감독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어떻게 될지 갑자기 모른다고? 마음이 바뀔지 모른다. 황선홍 그렇지. 감독님이 이걸 보고서 갑자기 난 코비한테 힘을 실어주겠다 하면서 막 황선홍 선수래? 선수 맞죠, 선수. 황선홍 감독님도 이거 보고서 아차차 하면서 구택을 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요. 이거 분명히 관계자 한 명이라도 봤으면 이거 제가 봤을 때 좀 있으면 이제 오프 더 피치에 올라요. 이제 그 전반전 끝난 다음에 황선홍 감독님 화내면서 융찍씨 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얘네 애들 말을 좀 들어보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아니면은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첫 경기 평점이 제일 높은 MOM 맞추기. MOM 맞히기. 오. 와 이건 진짜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이건 진짜 그냥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그래도 뭔가 이 경기를 0대 0으로 뭐 해가지고 수비 쪽에서나 뭐 골키퍼 쪽에서도 잘할 수 있고 이걸로 하는 게 전 조금 한 명을 딱 뽑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럼 20인 로스터 말고 네. 근데 MOM. 만약 이렇게 됐는데 누구라도 부상당해서 다 나가면 그러면은 뭐 끝장이고. 하지만 뭐 핵심 선수들은 이미 저희가 다 알고 있긴 하잖아요. 뭐 중원에 밥신 이순민 선수도 있고 골키퍼 이창건 선수, 안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도박수예요 다. 이 넷이 전부 다 틀릴 수도 있긴 해요. 사실 이제 두 달 남았잖아. 2달도 안 남았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10일 다 끝났으니까. 이번에 좀 2월 중에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제가 이제 방송국에서 일을 하잖아요. 보도국에서 일을 하는데 기자님이 말을 해주셨는데 2월 중순에 한다는 이유가 일단 클럽 월드컵 6월 중에 클럽 월드컵이 있어가지고 그 울산이 경기 치르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일찍 치른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월 한 중순? 그래서 지금 이런 뭐 굿즈 내기 이거는 일단 지금 추진을 하고 이제 1라운드 경기 상대가 정해지면 그때쯤에 시티팟에서 한번 확정을 짓는 거 어떨까요? 그게 제일 나을 것 같네요. 혹시 뭐 이 사이에 또 큰 영입이 있어서 빅 영입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아직은 좀 시기상조고 그때 가서 한번 내기를 해보는 걸로 그죠.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조우민 선수처럼 딴 데를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갑자기 진짜 떠날 수도 있으니까 픽했던 선수가.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얘기하면은 잊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즌 앞두고 한번 하는 게 재밌을 것 같네요. 딱 개막전 프리뷰 때쯤 해가지고 좋아요. 저희들끼리 한번 뽑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주일간의 대전 소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쵸. 크게 다뤄볼 주제는 없었는데 이렇게 그냥 크리스마스에 소소하게 이야기 나누는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그래도 그간의 소식을 안 전할 순 없으니까 그렇죠. 저희들끼리 가볍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군 입대를 앞둔 상무를 지원한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정택 선수만 합격을 했고 김민균 선수와 임덕근 선수가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좀 복병 같아요. 그렇죠. 원래는 김민균 선수의 이탈을 생각을 하고 정재희 선수를 영입을 했고 이 두 선수의 탈락으로 인해서 한 시즌을 거의 그대로 있게 된 상태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내년 근데 여름에 지원을 아직- 해서 갈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2차가 남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2차 때 기회가 있기 때문에 2차 때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임덕근 선수랑 김민균 선수가 1년 더 뛴다는 게 거의 확정이 된 상태에서 그러면 선수단 정리가 더 빡빡하게 해줄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인 소식만 있고 누군가 나간다는 소식은 크게 들리는 게 없어가지고 결국엔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선수 아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B팀이 없어진 것이 거의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과포화 상태에서 결국엔 출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적절하게 분배를 하려면 어느 정도 칼춤을 춰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하루빨리 다음 시즌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방출 작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김재우 선수도 뭐 들리는 얘기로는 대구행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잔류에 좀 무게가 점점 더 실리는 쪽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수비진도 그렇고 공격진도 그렇고 과포화 상태가 더블 스쿼드를 넘어서 이거는 트리플 스쿼드. 트리플 스쿼드가 지금 구축이 되는 거라서 거의 브라질 국가대표 아닌가요? 이 정도는? 저 이게 보니까 김재우 선수 대신 이제 라마스 선수로 대체를 했다. 맞아, 라마스가 이제 오피셜이 났잖아요. 전 라마스 선수가 군입대를 한 줄 알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얘기해 볼 거는 축구특별시가 이번에 또 상영을 한다고 하네요. 2023 시즌에도 이걸 했었는데 그렇죠. 토박이 씨가 이거 갔다 왔었잖아요. 저도 그 알바 같이 했던 친구가 알려줘서 그때 같이 가서 이제 저도 이거 머플러 경기 다큐 보고 머플러도 받아왔었습니다. 랑 저기 지금 벽에 걸려있지만 보이지 않는 달력이랑 티켓으로 된 그게 있거든요. 축구 특별시 포스터로 된 그것도 받았었고 되게 그때는 가격이 엄청 저렴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5,000원이었나? 제가 알기로는 그때 5,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지금 얼마예요? 2만 원으로 물가 상승이 네 정확한 정보가 아니어서 저도 친구가 말해줘서 갔던 거여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네요. 400%.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전 친구한테 얼마 보내줘야 되냐 했는데 5,000원만 주면 된다 그래서 전 그때 5,000원 보내줬었거든요. 가격이 조금 이긴 하네요 사실. 그리고 그때 행사에서 뭐 뽑기 같은 것도 해서 유니폼이랑 뭐 이런 것도 했던 것 같거든요. 또 이번엔 보니까 선수들도 와서 사인 추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12월 27일 날 그렇죠. 오후 7시에 상영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27일 저희가 퇴근하고 가면은 빠듯하더라고요. 7시? 한 8시에만 했어도 좀 보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7시면은 상영하고 있을 때 중간에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된다면 저희도 한번 참여를 해보도록 노력할 건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또 이 시티팟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또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마주치게 된다면 또 한번 인사 그러니까 저 아는 척 아는 척 해주시면 제가 또 감사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5,000원이 많네요. 아 맞아, 5,000원 맞아요. 네, 작년에 5,000원이었어요. 살벌하게 올랐네요. 물가 상승률이 살벌하네. 같은 파리인데 시즌은 같은 파리에 안착했는데 비싸졌네요. 뭐 그만큼 더 좋은 걸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더욱 흥미로운 대전 그리고 축구 소식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걱정하라고? 오늘 왜 그래?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새해 복도 많이 받으세요.